안녕하십니까, 이상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휜코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휜코 수술은 코가 말 그대로 휘어 있다는 뜻인데, 코가 휘었다는 것이 코 안이 휘었다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이비인후과에서 나는 코 안쪽이 휘어서 코가 휘었다더라 하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휜 코라는 것은 이제 바깥쪽에 외형적으로 볼 때 코가 휘었다는 거고요. 코 안쪽에 이제 숨을 쉬는 쪽에 휘은 것은 이제 비중격이 휜 것인데, 정상적인 사람에 있어도 한 70% 정도는 이렇게 약간 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 안쪽에 있는 비중격이 휘었다고 해서 코가 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 코가 휘었는 코 원인을 파악하고 또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어떻게 또 치료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가 휘게 되면 물어보는 게 다친 적이 있는지, 언제부터 휘었는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에 부딪히거나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이런 기억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언제부터 휘었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할 때는 이게 언제부터 휘었는지가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코뼈가 휘었다고 했을 때 이게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휜 것인지, 아니면 크기가 차이가 나는데 휘어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휜 것을 돌리기만 하면 좌우가 비슷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좌우가 다르니까 좌우가 다른 것을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코는 평생에 있어서 2번 정도 크게 자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아사춘기라고 합니다. 애기들 보면 코가 대부분 낮은데, 이게 한 5, 6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콧대가 조금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유아사춘기고, 그리고 이제 보통 생각하는 사춘기 12세에서 15세, 뭐 남녀 차이는 있지만 사춘기가 또 코가 이렇게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라는 시기에 코를 다치거나 자라기 전에 코가 다치게 되면 코가 자라는데 양쪽이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좌우 크기가 조금 다르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우 크기가 다르니까 이거를 돌리기만 한다고 해서 좌우가 비슷해지진 않겠죠. 반면에 다 자라고 나서 한 20살이 되거나 뭐 그 이후에 내가 코가 좌우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부딪혀서 다쳤다, 이런 경우는 원래대로 돌려주기만 해도 좌우 차이가 교정이 되겠죠. 코 수술 과정이라는 자체가 휜 것을 바르게 하는 것, 또 휜 것을 돌렸지만 좌우 차이가 남아있는 사람은 좌우 차이를 감추거나 교정을 하는 것, 이 2가지 과정이 수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다쳤고 어떤 이유로 다쳤는지, 거기에 따라서 수술 방향은 약간씩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사실 모르더라도 뭐 CT를 찍거나 코의 모양을 보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수술 전의 과정을 보면 먼저 이제 CT를 찍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는 좌우가 바른 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휜 코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 코는 뭐 벌써 휘어져 있죠. 하지만 코 안쪽을 보면은 일종의 콧구멍 사이에 있는 막, 이것이 비중격인데, 이 비중격이 이렇게 지금 볼 때 오른쪽, 실제로는 이게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휘어져 있고, 비중격이 이렇게 바르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이렇게 꺾여 있고, 그리고 이게 돌아가면서 반대쪽에 보면 이 밑에 뭐랄까요, 주머니처럼 생긴 거, 비갑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숨을 쉬면 뭐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스프레이를 뿌려서 좀 촉촉한 공기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면역에도 담당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코가 휘거나 하면서 한쪽이 더 커지거나 좌우 차이가 나거나, 또 이것이 커지고 비중격이 돌아가면서 숨을 쉬는 요 길이 막히거나, 이런 증상들도 보이게 됩니다.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휜 코를 수술을 할 건데 코가 숨을 쉬는 게 조금 불편해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코 안에 비중격이 휘어서 이걸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을 먼저 해야 되는지, 수술을 먼저 하고 이비인후과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을 교정하는 수술을 이비인후과에서 먼저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먼저 미리 받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그걸 미리 알려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비인후과에서 이런 수술도 필요하고
성형외과도 이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이비인후과에서 먼저 받으시기보다는 그냥 성형외과에서 와서 그 부분까지 같이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왜냐 그러면 코를 이제 휜 것을 바르려고 하면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돌린다고 이렇게 딱 돌아가지는 게 아니고 또 좌우 차이를 교정하는 것이 어떠한 재료도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어떤 보정의 작용이 필요한데 이 보정을 할 때는 연골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 중에 이 연골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가 귀 그리고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이거든요. 이 연골에서 상당한 연골 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비중격이 휜 것을 교정하는 과정을 보면 많이 휘어져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이 굽어져 있는 연골을 펴기 위해서 이 연골에 이렇게 칼집을 내서 이렇게 펴는 거죠. 이런 과정들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연골을 제거해 버리고 연골에 칼집을 내 버리면 코를 휜 것을 교정할 때 쓸 연골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재료가 상당히 소실이 되는 거죠. 코 안에 있는 이 비중격 연골은 특징이 좀 단단한 거거든요. 대신 이제 귀연골 같은 경우는 말랑합니다. 코를 펴기 위해서는 어떤 힘을 가진 단단한 재료가 있는 것이 더 좋은데 그 재료를 다 없애버리게 되면 힘이 없는 재료를 이용하거나 이 연골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줄게 되면 수술에 좀 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코 안에 휜 것도 교정을 해야 되고 코 자체가 휜 것도 교정을 해야 된다면 성형외과건 이비인후과건 상관없이 전체를 한 번에 수술 받으시는 것이 좋다. 수술 전에는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계획을 잡은 다음에 이제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 꼭 유념해야 되시는 것은 컨디션을 좀 좋게 하고 오셔야 돼요. 수술하고 나서 우리 몸이 낫는 것은 항생제를 주고 진통제를 줘서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가 치유를 하는 거거든요. 코 수술하면 이제 걱정 많이 된다고 그 전날 잠도 못 자고 오고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반드시 잠을 푹 주무시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우시면 병원에 미리 얘기를 해서 수면제를 받거나 하더라도 최대한 컨디션을 좋게 해서 오셔야 수술 후에 무리 없이 잘 낫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 과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코뼈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저희 동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콧뼈락 하는 것은 이제 이 3분의 1만 차지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요 코뼈하고 붙은 연골이 3분의 1. 여기 콧대를 만드는 연골입니다. 그리고 코끝을 만드는 연골이 3분의 1.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손가락이 마디마디 이렇게 굽잖아요, 그죠? 코도 휜 형태를 잘 보면 이렇게 각이지게 휩니다. 이거는 이렇게 휘고, 이건 이렇게 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S자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휘면, 지금 잘 보면 직선, 직선, 직선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C자형으로 이렇게 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과 끝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 사이가 바르냐, 이렇게 휘냐, 아니면 지그재그로 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코 모양이, 이제 휜 코가 모양이 보이는데, 수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휜 것을 교정하는 과정, 그리고 휜 것을 돌린 다음에도 남은 차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것을 보정하는 과정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휜 것을 돌리고 나서 보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연골이 조금 덜 자라서 약간 작다. 그러면 그 부분에 연골을 약간 이식하기도 합니다. 코가 너무 많이 휘어 있다라거나 아니면 코 자체가 낮다 이러면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리콘은 표면이 매끈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코 수술을 하신 분들 보면 코가 이렇게 빛을 받으면 이렇게 매끈하게 빛이 쫙 내려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사람 코는 뼈를 만져봐도 다 약간씩 울퉁불퉁합니다. 뼈 위에 실리콘을 이렇게 얹게 되면 그 실리콘 때문에 코가 훨씬 더 매끈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정을 할 때는 연골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정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전체를 어떻게 높이를 줘야 된다든지 또 전체를 좀 더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형물을 덮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보형물이라는 것은 두께가 존재합니다. 보형물은 최소한 한 2mm 정도 두께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원래 코가 높고 휘었는 사람은 보형물을 사용하기보다는 또 연골로 해서 너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수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회복 기간을 거치게 되겠죠. 그 회복 기간에서 제일 흔하게
겪으시는 불편감은 뭐냐면 콧물이 많이 납니다. 코가 휘어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물론 많지만 코 수술 자체를 하게 되면 코 안에는 점막 같은 부분들이 많이 붓거든요. 이 코 수술하고 나면 콧물이 많이 나고 코 막힘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비염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수술 전부터 비염약을 좀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한 3, 4일 전부터는 해서 좀 증상을 떨어뜨리고 수술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나는 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내가 콧물이 많이 난다 그러면 그냥 약국 가셔서 콧물 감기약 있거든요. 그거 정도를 한 알 정도 드시면 콧물이 많이 줄어듭니다. 대신 이제 약에 따라서 좀 졸리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 코에 이제 테이핑이나 그리고 여기 이제 봉합한 부분, 봉합사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5일에서 7일 사이에 제거를 합니다. 흔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안경을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휜 코는 사실 절골을 하게 되니까 코뼈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러뜨리고 다시 돌리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코뼈가 부러지고 나면 이제 코뼈가 어느 정도 힘으로 붙는 데는 일주일,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눌러서 안 움직일 정도 뼈가 붙는 데는 2주 정도 걸립니다. 완전히 뼈가 정상에 가깝게 리모델링까지 끝나는 시기는 2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안경이 아주 가볍거나 그렇다면 그냥 일주일 후부터 끼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안경이 무겁거나 그리고 나는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2주 후부터는 편하게 착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머리 감거나 세수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음 날부터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휜 코를 수술하고 예전에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왼쪽으로 굽어놓은 코는 오른쪽으로 좀 눌러줘야 된다. 다시 돌아오는 힘이 있다. 설명을 하고, 지금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왼쪽으로 휘었는 코를 오른쪽으로 발았습니다. 나는 이걸 잘했으니까 이 코가 바르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여전히 좀 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리는 과정은 했지만 보정하는 과정은 하지 않았는 거예요. 내가 돌렸다고 해서 두 개가 똑같으리라는 법이 없죠. 한쪽이 더 짧을 수도 있고 크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수술을 잘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그대로 잘 아물기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좋지, 누르거나 만져서 코를 바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좌우가 좀 다르게 보이거나 할지라도 코를 눌러서 모양을 만드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면봉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면봉이 보면 약국에서 이제 소독된 면봉도 나오긴 한데, 일반 면봉은 전혀 소독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균도 많이 붙어 있고 면봉의 그 면이 보풀하기가 많이 날려서 이물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봉으로 코를 파시면 안 됩니다. 딱지가 많아서 불편해서 자기가 해결을 못 하겠으면 병원으로 오셔서 제거를 하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작은 딱지는 조금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계속 세척을 해주면 조금씩 떨어져 나갑니다. 수돗물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샤워하거나 세수할 때 물을 이렇게 살살살살 하셔서 딱지를 좀 제거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는 코가 약간씩 좌우가 달라 보이거나 휘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살이 더 부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연고를 넣어놨는 부분이 좀 더 부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좋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당히 휘어 보여서 뭐 걱정스러운 경우라도 수술을 잘 해놓은 경우는 그게 지나면 수술한 결과대로 나오지, 복불복으로 어떤 사람은 잘 낫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휘어 보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좀 휘어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수술로 뭐 얼굴의 좌우를 맞추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보정이라는 것은 좌우 차이를 줄여주는 과정이지 좌우가 똑같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가 거의 똑같이 된다 치더라도 사람은 이 좌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뼈가 한쪽이 튀어나왔다든지 한쪽이 작다든지
그리고 얼굴이 뭐 턱이 조금 돌아가 있다든지. 한 번씩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코를 내가 왼쪽 얼굴을 볼 때하고 오른쪽 얼굴 볼 때하고 달라서 코가 여전히 흰 게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꼭지점 똑같잖아요. 꼭지점 똑같은데 높이가 달라 보이는 것은 배경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광대가 한쪽이 튀어나와 있으면 거기에 비해서는 코가 조금 낮아 보일 수도 있고요. 반대쪽 광대에 비해서는 이 코가 좀 높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코 수술을 통해서 뭐 얼굴의 좌우를 맞추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오늘은 흰 코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